집에서 자는데 친구가 애가 막 뭐라 하더래요. 중얼중얼. 뭐라 하는지 곰곰이 들어보니까 애가 제가 이제 자면서 꼬바로우 꼬바로우 먹고 싶어. 꼬바로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라마 나빌레라로 다시 모였습니다. 네. 인생 처음으로 정면 돌파했어. 행복해지고 싶어서를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나도 한번 날아오르고 싶어서 이런 말을 덕출 할아버지가 계속해요. 날아오른다는 말을 많이 표현하고, 그리고 발레가 그 날아오르는 그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또 예술인 것 같아서 되게 컨텐츠를 좀 잘 고르고 구성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날아오름, 그리고 할아버지의 날아오름이 그냥 평범한 한 할아버지의 꿈이기도 하지만 어떤 한 인간으로서의 실현을 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번 날아오른다면은 어떤 비상을 하고 싶은지, 혹은 준비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왕년에 이런 비상을 꿈꿨었다,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저는 그 보통 꿈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들 얘기하는 게 직업을 얘기하잖아요. 아기 때는 뭐 변호사, 의사, 대통령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좀 커서는 뭐 본인이 꿈꾸는 직업 뭐 그런 것들 얘기하는데, 이제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꿈은 직업이 아니라 하고 싶은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듣고서부터 좀 충격이더라고요. 그냥 이제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그냥 사회적으로 다들 꿈은 직업이라고 커왔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막 꿈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꼭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제 삶에서 꼭 이루고 싶은 첫 번째 버킷리스트가 저는 세계 일주. 네. 이거 하나만큼 꼭 해보고 싶다. 세계 일주, 세계 한 바퀴 도는 거, 지구 한 바퀴 도는 거. 코로나는 반드시 끝내야 된다. 그쵸. 그것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면 좀 빨리 시작할 수도 있을까요? 이미 지금 해외여행은 1년에 한 번 이상 꼭 가고 있었는데 그쵸. 작년부터 못 갔죠. 작년에 3월에 나가려고 표 끊어 놓으신 분들 되게 많던데. 네, 저도요. 어디 가시려고 그랬어요? 필리핀 갈라 했는데 취소했어요. 아쉬워라. 어떤 분은 직장을 그만두셨다고 그러더라고요. 3월에 나가려고 이제 어떻게 몇 나라를 몇 개월 가려고 직장을 딱 그만두고 아찔하다. 한 4개월까지 기다리다가 포기했다고 한 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얻기도 했지만 해야 되는 거를 접기도 해야 되는 지금 코로나 시절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딱히 준비해야 하는 것도 네. 없고, 꿈이라는 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뭐가 제 꿈인지 정확히. 배우고 싶은 건 있어서 배우기는 하는데 꿈인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일단 만약에 제가 날아오른다면 어떤 비상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한번 날면은 높게 날면은 정말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잔잔하게 떨어질 걱정도 안 하고 너무 높아서 무섭지도 않은 딱 그 정도. 나비처럼. 네, 딱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고 잠자리처럼 너무 낮게 날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그냥 위에 걱정 아래 걱정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날아오른다라는 얘기가 사실 쉬우면서도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용이라고 하는 컨텐츠로 그걸 표현하려고 했던 게 너무 저도 되게 영리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 나한테 날아오른다라고 하는 경험은 뭘까라고 했을 때 약간은 좀 저도 좀 그런 게 몰입되는 어떤 한순간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 있어서의 정점을 맛보는 어떤 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정말 해보고 싶었던 걸 찾아서 그것을 해보는 경험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잘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노년기쯤 돼서 이 상담을 하고 있지만 이건 말고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새로운 어떤 일에 있어서 그 경험을 해보는 것, 이게 좀 날아오름 아닐까?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음악에 대한 어떤 것을 좀 해보고 싶다. 뭐 보컬을 좀 배워서 좀 더 노래를 하든
그런 걸 해보면 되게 재밌고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네. 하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나중에 네 도전 공연 만약에 하면 갑니다. 네. 오세요. 그리고 저희 공개 방송 때 부르셔도 되고 말하면 막 다 시켜. 조심해야 돼. 멋진 비상을 했다고 생각되는 롤 모델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제가 되고 싶은 롤모델은 이제 저희 목사님 같은 사람. 어떤 부분 때문에요? 되게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항상 열정적이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에게 진심이세요. 그게 좀 너무 멋있다고 보여서 그렇게 되고 싶고. 젊을 때 만나는 좋은 분들이 주는 영향 되게 큰 것 같아요. 여기 채록이도 그 기승주 선생님을 만났기도 했고 또 덕출 할아버지 때문에 마음을 잡는데 또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경민 씨는요? 저는 저희 엄마. 오. 근데 되게 민망하지만 네. 엄마가 원래 피아노 전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 늦둥이거든요. 오빠랑 9살 터울이 나요. 완전 늦둥인데 엄마가 저 아기 때까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셨어요. 저 데리고도. 근데 그거를 이제 관두신 지는 좀 됐어요. 됐는데도 이제 지금도 피아노 치시기도 하고 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엄마가 학교를 다시 가셨거든요. 대학교를 가셔서 연주회를 한번 하셨었어요. 다시 음악 전공을 또 하신 거예요? 네, 드레스를 입고 제가 이 질문을 처음 딱 받았을 때 그 사진이 있어요. 엄마가 연주회 하고 드레스 입고 저랑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제가 늦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님 나이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나이에 누가 봤다고 하면은 진짜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에 그렇게 학교를 졸업해서 뭐 연주도 하시고 그것도 대단하신데 지금도 저희 엄마가 취미로 클라리넷을 부세요. 그러니까 코로나 좀 지금보다 제가 집에 더 자주 있었을 때 막 800명, 900, 막 1000명 넘어갔을 때 자다가 밖에서 누가 클라리넷을 그렇게 불어가지고 깼었던 그런 기억이 있을 정도로 맨날 아침 모닝콜이 클라리넷이었어요. 거실에서 불어가지고 하필이면은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취미 열심히 하고 있는 엄마가 좀 멋있죠. 어떤 저는 저도 예전에 교회 다녔을 때 저 이렇게 양육해 주셨던 선생님이 계신데 아직도 선생님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원래 그 영문과 출신의 그냥 기업 회사를 다니셨다가 또 다시 이제 그거를 그만두시고 카페도 운영하셨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결국 나이가 좀 들고 나서 상담 전공을 다시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상담에 있어서는 제가 선생님보다 더 전공을 빨리 했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근데 어쨌든 살아오셨던 어떤 관록도 있고 또 워낙 또 신앙도 깊으시고 또 지혜도 있으셔서 그런지 그렇게 저보다 늦게 시작하신 상담인데도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데 선생님 보면 끊임없이 그 새로운 일들을 찾아서 본인의 그 어떤 욕구를 따라서 배우고 또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시고 특히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깊은 신앙 안에서 이렇게 따라가고 계신 부분들이 저한테는 롤모델이고 그런 선생님이 가까이 저한테 아직도 계셔서 너무 감사하죠. 네. 그러시구나. 와, 각자의 롤모델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큰 행운인 것 같고 제가 그 젊은 친구들 만나면은 그게 뭐 롤모델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못 만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보거든요. 근데 그런 롤모델이 내 주변에 생생히 살아있고 아직도 닮을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는 정말 큰 행운인 것 같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짜 무서운 건 하고 싶은데 못하는 상황이 오거나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인 거지.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 걱정하고 있는 게 뭔지 그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저도 뭐 그 가끔
치매에 대한 생각 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치매에 걸려서 이제 점점 기억을 잃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만약에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어떡할까? 이제 그런 부분은 저도 가끔 생각한 적이 있어서 덕출 할아버지의 두려움이 전 되게 공감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무의식 속에 남아 있는 것들이 결국 나오게 된대요. 그때 나는 그러면 뭘 얘기하게 될까? 이런 것이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의 어떤 기능상 뭐 퇴화, 노화 이런 것 때문에 원했던 부분들을 이제 잘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게 가끔은 좀 두렵죠. 저는 날아오르는 거랑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살면서 제일 두렵다라고 하면은 저는 몸이 아픈 거, 뭐 건강을 잃는 거, 나이 먹는 거. 너무 오래 100세 시대잖아요. 너무 오래 사는 걸 생각하면은 내가 여기서도 지금 할아버지 칠순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저 나이 살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내 몸 성이 걸어 다닐 수 있을까?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되죠. 무섭고 저 때 지금도 조금 운동 부족이라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든데 70 먹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정민 씨는요? 저는 시간이 가는 거. 그냥 솔직히 눈 깜빡거리고 지금도 시간이 가고 있잖아요. 그냥 뭘 할 엄두가 나지도 않는 그런 느낌. 그래서 시간이 가는 게 무서워요. 그렇지만 그만큼 되게 시간을 알차게 쓰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열심히 뭔가를 배우시고 뭔가를 또 새로 찾으려고 계속 하시잖아요. 근데 그만큼 놀던 시간도 많아가지고 뭐라 할 말이. 우리 할아버지도 발레리나로는 살지 못했지만 자꾸 운동하신 거 아니에요? 물어볼 만큼 계속 움직이면서 그것들이 지금 마지막 비상을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이렇게 비상하는 가운데 장애물? 걸림돌? 그렇게 생각했던 거나 실제로 그랬었던 거가 있으면 아니 앞으로도 장애물이 될 것 같다고 예상되는 거 있으면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스스로 제 스스로에게 주는 재촉 혹은 게으름 너무 상반된 건데 왔다 갔다 해요. 막 조급해졌다가 막 이렇게 늘어졌다가 이게 너무 반복이 되니까 약간 정신이 이상해지는 느낌? 정신이 이상해. 혼자 막 그러잖아요. 혼자서 막, 야 빨리 해야 돼 이러고 아, 괜찮아 이러고 있는 그 두 사람의 내가 네, 내 안에 살아있는 느낌. 내 안에 있는 두 명이 막 그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보통 누가 이겨요? 게으름이 이기죠. 그러면 안 되는데 게으름이 그러면은 게으름인 것 같아요. 제 장애물은. 누구한테나 좀 빈둥거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체력이 딸릴 때는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체력이 딸려서 그런 건데 의지 때문에 그렇다고 좀 많이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내 컨디션도 좀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의지가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체력이 안 되는 순간도 있는데 나를 너무 몰아붙여서 좌절을 안 했으면 좋겠고 젊은 분들이라고 늘 컨디션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컨디션 체크를 하시면서 자기를 좀 다스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TMI인가요?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꿈 얘기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제 그 첫 번째 버킷리스트인 세계 일주를 예시로 들자면 제일 큰 장애물은 아무래도 코로나가 아닐까. 아 진짜 이게 뭐 끝나야 세계 일주든 뭐 어디 나가든 비행기를 타든 할 건데 인류의 적이죠 진짜. 만만치 않아요. 저 이게 매년마다 무조건 해외 한 번씩 나가고 환기하고 와야 되는데 그거 못 해가지고 네. 힘듭니다. 저는 지금으로서는 너무 바쁜 삶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비상을 하려고 해도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그 방향으로 비상을 할 텐데 그냥 바쁜 삶에 이렇게 쫓겨 살다 보면은 제가 뭘 원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나이 들고 죽게 된다면 너무 아쉬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라도 너무 바쁘지 않게 때로는 좀 쉬어가고
또 저의 내면도 좀 들여다보고 하는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바쁜 몰아치는 삶. 저는 미루는 습관. 뭐든 미루고 엄청 사소한 것도 계속 미루다 보니까 사소한 일들이 미뤄져 있으니까 진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될 때 사소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일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일 처리를 못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처리를 못하는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들 중에는 진짜 이렇게 장애물들이 있을 텐데 부딪혀보는 게 젊음인 것 같아요. 그 마지막을 포기하시지 않길 바라고요. 내가 해야 되지만 이해를 못 해주고 있는 사람, 내가 이해를 못 해주고 있는 사람 혹시 있는지. 그 성산 씨가 아버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 정말 응원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내가 이해를 해드려야 되는데 부모님이나 근데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 혹시 있는지 한 번도 고려를 해보지 않은 사람 있는지 얘기 나눠볼까요? 저는 형인 것 같아요. 형이 조금 이제 뭐 멘탈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신체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들이 많아서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이제 틀어박혀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걸 경험을 해봐서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도 이제 현실적으로 계속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잠만 자고 먹고 그러고 있는 거 보면은 좀 답답하다라고 생각하고 좀 화가 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품어주지 못하고 좀 이해해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형을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이제 의식을 좀 기울이면은 할 수 있으나 너무 굉장히 노력해서 이해해야 되는 구는 너무 일방적인 화를 내는 그 어른들 있잖아요. 굉장히 화를 불러일으키 저의 화를 도리어 불러일으키는 사실 대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화를 좀 덜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표현을 안 해도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 거 보면 벌써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뭐 직업이 상담사인지라 다 그렇게 화를 내게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는 사실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드는 군인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젊으셨을 때 굉장히 화가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엄마를 되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엄마 왜 이렇게 화가 많지? 근데 지금은 이제 엄마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뭐 이해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옛날에는 그래서 또 제가 엄마를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라서 이해를 해야 되지만 제가 왜 그러는지 왜 이러는지도 모르는 게으른 것도 아까 말씀하시는 미루면은 미룰수록 제가 다급해지는 것도 아는데 그 게으름 때문에 미루는 거죠 계속. 이거 정말 정작 닥쳤을 때 하는 제가 또 ENFP라 닥쳤을 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 자신도 제가 누워서 분명히 저는 쉬고 있는데 계속 난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나 지금 이거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러면서도 누워있는 저를 이해를 못하죠. 근데 정말 그 말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가장 내 이해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나 자신인데 남에게 대한 이해를 구하고 나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밀어붙이거나 막 비난하거나 그러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의 어떤 점을 좀 믿어줘야 될까요? 가끔 내가 못마땅하기도 하고 이거 뭐 너가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나 자신한테 들 때도 있는데 나의 어떤 점을 믿어주고 싶으세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면은 지금의 나를 보면은 그래 그러니까 내 힘으로 왔던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이 자리에 있으니 다음에 갈 자리에도 그렇게 가 있을 거야. 뭐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너의 자리를 찾을 거야. 지금의 내 자리 때문에 또 나를 믿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감사할 일이죠, 이것도. 네. 여지껏까지 잘 살아왔고. 제가 뭔가 확신이 생겼을 때 뭔가 저는 항상 확신이 없거든요. 딱히 하고 싶은 것도 마땅히 없고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확신이 생겨서 하고 싶은 게 생긴다면 그때는 믿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내가 그래도 할 때는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어. 조금 믿어줘야 될 것 같은 게 얼마 전에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진짜 한 거 없냐고. 그래서 하나씩 짚어주시는데 또 그래도 편집도 할 때 했고 시험 기간 되면 시험 공부도 했고 학점도 그래도 뭐 엄청 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챙길 거 다 챙겼고 과제도 빼지 않고 다 했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씩 짚어주시면서 보니까 할 때 했더라고요.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를 좀 믿고 자신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격려하는 그 멘트에서 진짜 여러분들의 뭔가 진심? 정말 절박하게 때로는 나한테 그런 말들을 종종 해주고 계시는 분들이구나 이런 느낌을 확 받았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진짜 아낌없는 응원을 주는 그래서 나비처럼 비상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날아오르려는 나에게 혹은 날아오르고자 하는 누군가에게 쓰는 짧은 편지 부탁드릴게요. 날아오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네,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네, 몇 년 후에도 지금과 같이 같은 후회를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니면 혹은 늦었다고 생각하느라 아직도 뒤를 보고 망설이시고 있다면 지금이 본인 인생에서 가장 빠를 때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금부터 달려가셔도 될 거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저도 날아오르려는 분들에게 타인의 날아오름을 보면서 혹시 이제 비교하고 그것에 열등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각자의 날아오름은 다 색과 맛이 다릅니다. 여러분 자신만의 날아오름을 찾아서 그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이제 꿈 없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네. 아직은 명확한 꿈도 없고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잘 모르지만 언젠가 날아오르고 싶을 정도로 큰 꿈이 생길 겁니다. 그때 힘껏 있는 힘껏 가장 최선을 다해서 날아올라 보자.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쓴 게 다 여러분들의 말을 딱 종합한 거더라고요. 그냥 읽어볼게요. 2줄 썼어요. 여기까지 살아냈잖아. 그게 훌륭해. 살아냈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앞으로도 그렇게만 하면 살아낼 거야. 너만의 날개짓으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마주하는 장애물들에 대해서 침착하게 잘 마주하시고 여러분만의 날개짓을 하시는 또 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